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가 난리를 치러 온 고모의 싸대기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스님님 남편이 고모부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아이 하나 있는 여자이고 결혼 3년 차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친가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못된 고모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손님들이 고모를 둘러싸고는 삿대질하고 욕하고 난리였어요. 그 후에 통화했는데 엄마는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서 남편 자랑하려고 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 더 잘할 거고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는 3남매 중에서 맞이이고 고모와 삼촌이 있습니다. 고모는 결혼해서 딸이 한 명이 있고 삼촌은 미혼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할 때 친가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대요. 외가에서 약간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결혼 전에 월급을 할머니한테 드리고 용돈을 받아 썼다고 해요. 그때 아빠 월급은 고모와 삼촌 학비로 들어간 것도 있겠죠. 암튼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없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낙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맞벌이를 했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제가 대학생이 될 무렵에 집도 사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고모는 저희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신마비로 계셨는데 고모는 저희 집에 와서 여기저기 늘어놓고 밥 때 되면 와서 반찬 투정하며 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3번 정도를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고모는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간병인이 있기는 했지만 주말에는 간병인이 오지 않았는데 주말에는 고모가 저희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고 그곳에 2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빠가 다 했습니다. 고모는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간 후로 할아버지를 찾아뵌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고모를 보면 치가 떨립니다. 왜 자기 자취방 놔두고 저희 집에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지, 저와 동생에게 같이 먹자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배달 음식 시켜서 혼자 다 먹었어요. 먹다가 남기면 남겼지 저희에게 피자 한 조각 준 적이 없습니다. 고모는 결혼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에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삼촌은 아주 가끔 저희 아빠와 통화를 하곤 했는데 제사나 명절에는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사 비용도 주고 저와 동생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갔어요. 고모가 신혼 때 돈이 필요하다고 저희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아빠는 돈 없다고 했더니 식당에서 저희 아빠와 몸싸움까지 벌였대요. 고모부까지 고모와 합세하고 아빠와 몸싸움을 벌여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아빠는 형제끼리 일이니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와 저희들은 난리가 났었죠. 고모란 사람이 고모부와 함께 저희 아빠를 팼다고요? 그 후로 고모는 저희와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몇 년 후에 아빠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 고모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은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동생은 미혼이지만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집을 새로 사서 이사를 하셨고요. 저희가 살던 집은 학군이 좋아서 엄마가 나중에 저희 아이 크면 거기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 관리를 저에게 맡겼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함께 장사를 하시는데 엄청 바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관리를 맡겼던 거죠. 얼마 전에 잊고 살던 고모로부터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래요. 고모 딸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싶은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저희 살던 집을 공짜로 내달라고 했답니다. 그 큰 집에서 사촌동생 혼자 살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공짜로 살겠다고 통보하듯이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엄마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고모는 피식 웃으면서 오빠랑 얘기할게요.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아빠는 어이없어서 웃기만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고모가 전화하는 걸 안 받았어요. 저희 아빠는 원래도 모르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고모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으니 아빠가 안 받은 전화번호 중에 고모의 전화번호가 있겠죠. 엄마는 사실 좀 걱정했어요. 아빠가 마음 약해져서 고모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봐요. 엄마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아빠가 고모 딸을 그 집에서 살게 해주면 이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겠냐며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저희 남편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도대체 장인어른은 뭐 하는 분이냐? 장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괴로운 상황을 만드냐? 이러면서 며칠 동안 분통 터진다고 잠도 못 자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별일 없길래 고모 딸 이야기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당장 가게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주말이라 남편과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고모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해서 남편에게 말하고 곧바로 부모님 가게로 갔습니다. 손님들 많은 점심시간이었는데 고모는 영업방해를 하고 싶었나 봐요. 고모 말이 참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남매지간에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냐면서 저희 아빠를 꼭 못된 장남인 것처럼 손님들 다 들으라고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당황해서 얼굴만 붉히고 고모의 말을 받아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죠. 고모는 우리 아빠가 총각 때 번 돈으로 학교 다녔고 고모 처녀 때 우리 집 근처에 살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살았으면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모는 아무리 딸이라도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에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냐? 우리 엄마에게 못되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모가 조카란 년이 고모에게 말하는 것 좀 보라더니 저에게 달려드는데 순간 저희 엄마가 고모 뺨을 때렸어요. 고모부가 엄마 쪽으로 다가가는 걸 저희 남편이 잡아채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고모부와 남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고모는 가게 안에서 나 죽는다며 발광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는 분이 고모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미친 시누이년들 참 많이 봤지만 살다 살다 이런 시누이년은 처음 본다 이러시면서 옆에서 대충 들었는데도 이 정도면 너네 집안에서 네가 얼마나 못된 딸년인지 알겠다. 네가 사람년이냐? 네 자식 새끼들까지도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며 욕을 하시니까 다른 손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도 고모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한 곳에서 오래 해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고모에게 욕을 하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고모가 먼저 엄마에게 달려드는 것을 봤으니 증인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가게에 CCTV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옥을 가더라도 못된 짓 하는 전연을 패줄 거예요. 이러더군요. 앉은 채로 발광하던 고모를 손님들이 둘러싸고 삿대질을 하니까 고모는 풀이 죽은 모습이었는데 고모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네요. 고모는 언제나 기세등등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아나무인이거든요.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더군요. 경찰서에 다 같이 가서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주소를 쓰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고모와 고모부가 무슨 일을 꾸밀지 몰라서 신고했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힘이 풀려서 가게에 못 가겠다고 하셔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아빠에게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아빠는 남편에게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또 씩씩대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까 아버님이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미안해 하셔야 한다는 말을 못하고 와서 짜증난다 이러더라고요.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엄마가 고모의 싸대기 때린 일과 손님들이 다 같이 고모에게 삿대질한 일들을 말하면서 너무 속 시원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모는 하수구에 사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년이라고요. 엄마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맞다. 그 말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서 아빠의 우유부단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엄마를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 성격이 다혈질이라 좀 버거운 때도 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의 성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는데 가서 시부모님께 남편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남편이네요. 아버님 세대 남자들은 도대체 왜 아내보다 본인 형제들을 우선시했을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멋진 남자라고 착각하는 문화 때문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고모들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고모들은 누군가의 이모도 될 텐데, 이모는 정겨운 이미지이고, 고모는 부담스러운 이미지인지